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트위터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것도 생방송으로.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는 표현도 있네요. 아, 네, 저도 처음 해보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가끔씩 시장실에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연습으로 트위터 한국 지사에서 이제 해보는 건데 여기 효과가 있다 싶으면 저희가 정례적으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트위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이 한국의 특수 상황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트위터가 저를 살려주고 있어요. 우리 트위터의 친구분들이 저도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월호 리본 다신 계정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우리 민주 아이디가 있으면 잘생겼다 공무원. 감사합니다. 주제는 특별히 없고요.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방송을 키셨냐 이런 분이 계신데요.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이걸 써보는 중입니다. 네, 이거 여기서 들어온 것도 있나요? 네네. 아, 여기 밑에서부터. 네. 여기 이제 질문 나가 오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저보고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포퓰리스트의 복지 정책과 이재명의 복지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런 게 있는데 아, 보통은 복지 그러면 이제 시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정책을 하는 재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국민이 낸 세금은 국가 안보라든지 질서 유지 이런 데 필수 비용으로 최선을 쓴 다음에 예산을 최대한 낮춰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시혜나 공짜가 아니고 국민의 권리이고 헌법이 정한 헌법 34조 2항에 써져 있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저를 보고 복지를 확대한다고 해서 포퓰리스트라고 한다면 그 칭찬해야 될 일이죠. 원래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게 대리인을 뽑아서 행정을 맡기는 정치에서 대중들의 의사를 충실하게 따르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원래 나쁜 뜻이 아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포퓰리즘 그러면 뭔가 나쁜 짓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개인적 정치 이익을 챙긴다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그런 의미라면 누군가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성남시 정책 또는 이재명의 정책 중에서 해서는 안 될 정책으로 이재명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일을 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개만 들어봐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국민이 필요로 한 일을 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나쁜 의미의 포퓰리스트라고 한다면 잘못된 지적이고 좋은 뜻으로라면 포퓰리스트 아주 충실한 포퓰리스트가 맞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엄청 많이 들어가서 빨리 지나가네요. 저뭐 포퓰리스트, 연쇄 포퓰리스트라고. 맞습니다. 제가 포퓰리스트라고 지적당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좀 포퓰리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포퓰리즘 말이죠. 가짜 포퓰리즘 말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이 원하는 것들, 꼭 필요한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게 의무니까 국민이 원하는 거 잘한다는 뜻에서 포퓰리스트라면 제가 계속 포퓰리스트의 길을 가야지요.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어디 한번 볼까요? 이게 몇 번인지 안 나오네요. 네, 번호 나오지. 영어 계산 못 하시는 아,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여러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성남 최고의 맛집은 어디인가요?
성남에는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있을 거 다 있는데 그 중에 성남만 독특한 게 남한산성 닭죽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주 특이한 음식인데 남한산성이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으로 오시면 그 세계 문화유산 아래에서 직접 만드는 닭죽을 드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값도 싸고요. 특히 젊은 분들 좋을 수 있습니다. 방에서 드실 수 있거든요. 따로따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맛있고 쌉니다. 또 성남에 여행으로 간다면 가볼 만한 곳이 어딜까요? 뭐 성남은 존재 자체가 관광지입니다. 그 중에 성남시장실이 최고의 관광지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성남시는 시장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인증샷 하셔도 되고요. 잠깐 놀러 가셔도 됩니다. 뭐 제가 뭐 회의를 하거나 결제를 할 때도 제한 없이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최고의 관광지. 뭐 실제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트위터 이런 데서 보고 진짜인가? 이렇게 확인하러 많이 오시는데 한번 오세요. 여기 보니까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분 계신데요. 앞으로 성남시 집값 더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오십시오. 지금 좀 비싸긴 해요. 뭐 관광지 굳이 또 하면 성남 시내가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분당 판교에 무슨 뭐 백현 거리라든지 또 율동공원 또 탄천 이런 데가 워낙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뭐 그러다 시간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 관내와 겹쳐 있는 남한산성 가시면 데이트 코스로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 더울 때는요, 남한산성 올라가시면 상당히 기온이 낮습니다. 지금 모기가 잘 없을 정도니까요. 한번 꼭 와보십시오. 이거 뭐 문재인 깔려면 딴 데 가서 까세요. 이런 것도 있네요. 정말 짱이네요. 진짜 그래요. 여기는 뭐 우리 좋은 얘기 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데서 갈등 이렇게 보지 않는 게 좋겠어요. 뭐 까고 싶은 사람 까셔도 되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프로젝트나 업무를 시작할 때 제일 우선하는 것이 뭐냐? 저는 교과세대로 하려고 해요. 교과서. 그러니까 정치의 교과서는 헌법이죠. 헌법에 이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주권이 존중돼야 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가 운영되는 거죠. 국민이 맡긴 예산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또는 성남 시민에게 혜택이 될까? 내가 하는 결정이 어떻게 하면 성남시에 더 큰 도움이 될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죠. 돈이나 예산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의 기회에 여러 가지 효과를 낳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청년배당인데요. 청년배당을 그냥 현금만 줘버리면 이 학생들이 또는 청년들이 부산 가서 해운대 가서 뭐 떡 사 먹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성남시 안에서 돈을 쓰도록 성남시 안에서만 쓰는 지역화폐,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주고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무슨 도박장 이런 데서 못 쓰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의 재래시장이라든지 영세 상인들한테 그 돈을 쓰니까 지역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청년배당으로 지급되는 돈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율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할까 주로 그런 고민을 합니다. 또 너무 많았어 이거. 남들이 봤을 때 뭐 성공한 사람 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으로서 지금 아주 힘든 20대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유나라는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그 말이 맞습니다. 청년들이 실제 너무 어렵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둘 있는데 그 두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 들어가고 참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면 뭘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옆에 분이 자꾸 뭘 좀 만지려고 그러네요. 소리가 좀 작다는 소리가 아, 그래요? 있어가지고 소리를 좀 키우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잘 들리나요?
어떠세요? 잘 들리십니까? 아, 잘 안 들린다고요? 이거를 막아서 그런가? 네. 마이크가 네. 하여튼 좀 더 잘 들리도록 해보는데요. 네. 좀 크게 말해달라고 그러는데 좀 크게 말해도 소용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잘 들린다. 아, 잘 들려요? 아, 네네네. 너무 분위기가 쳐져 있었나 봐요. 네. 아, 근데 청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력도 관리하고, 인간관계도 좋게 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런 노력 매우 중요하죠. 기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쟁해야 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환경을 좀 좋게 고치는 일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제시된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또는 제한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도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사회로 전환되고 젊은이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 개인 스스로에게 쏟는 노력을 좀 덜 쏟고도 일정한 기회와 성취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즉 공공에 관한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좀 달랐는데 역시 젊은 세대들의 투표율이 보통 낮으면 정책을 할 때 정치인들은 투표 많이 안 하는 사람들 깊이 배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공공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을 많이 바꿔야 되니까요. 그러면 정치나 이 사회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뭐 긴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거 있네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이런 얘기. 저한테 어떤 분들이 이런 지적해요. 이재명의 제일 문제는 뭐냐? 라고 누가 이제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SNS 너무 많이 한답니다. 어디나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비난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애정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이거든요. 이 정치인들의 제일 큰 덕목은 주권자들, 선출해준 국민들, 주민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주권자들의 뜻을 정치 행정에 반영하는 사람, 그 통로 역할,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인데 이 정치인들이 국민과 주권의 의사를 제대로 평소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겠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제가 이제 SNS를 좀 많이 해가지고 성남시의 행정에 관한 정보도 많이 알려드리고 또 우리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친구도 많이 사귀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갤럽 조사에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이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SNS는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요. 이런 SNS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아마도 악의적 언론에 의해서 맞아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찍혀서 아마 이 정치권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는 이 SNS가요. 아주 부당한 허위 사실을 동반한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갑옷 같은 거예요. 또 하나 더 하면 저의 주장을 제가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들, 소망,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시민들한테 직접 알려주는 그야말로 무기죠. 그러니까 저는 방어 무기인 동시에 방어 갑옷인 동시에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게 SNS라서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계속 SNS 할 겁니다.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인생을 사는데 유용한 아주 유력한 수단으로 잘 쓰려고 해요. 뭔 얘기를 이렇게 잘하냐고요? 원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있는 대로 하면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되는데 마음에 없는 얘기 억지로 하면 있잖아요. 말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뭐 그런 분 계시죠? 말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머릿속에 든 게 없는 걸 뭔가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리되어 있는 내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또 여기 올라온 질문 한번 볼까요? 그렇죠. 바닥 쳐다보고 읽는 사람하고 비교 불가. 저는 소속 정당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었다가 거기 이제 통합을 했죠. 통합신당으로 통합했다가 이제 그 당이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계속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을 부러워하는 용인 수지 시민이시라고 하는데요. 용인도 이제 올해까지 지하 경전철, 경전철 빚 다 갚고 내년부터는 예산상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청소나 또 복지 이런 것들 용인시장이 성남시 벤치마킹에서 열심히 따라 하려고 하시던데 잘 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죠. 내년부터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에서 한 5천억 좀 뺏어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2천억은 경기도의 다른 시군이 쓰고 3천억은 전국의 시군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발표하셨어요. 그러면 용인은 한 800억 뺏기고 성남은 한 900억, 1000억 뺏기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설득하고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용인 시민 아시겠죠? 용인시, 구미시에 지원되긴 하죠. 거기 가면 그걸로 모 전 대통령 동상 만들라나? 설마 아니겠지? 누가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를 자꾸 죄인이라고 자꾸 쓰는 분이 계시네? 글자 좀 똑바로 쓰시죠. 제자더라고. 있을 제자 같습니다. 예, 성남 시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위해서 이 재정 문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남시하고 6개 도시에서 이 예산을 뺏어서 다른 시군을 주면 거기가 잘 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는 어차피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남시 돈을 뺏어서 다른 시군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필수 비용이 줄어들어요. 정부가 사실은 성남시 돈을 뺏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이거 옳지 않죠.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제 재정적으로 어렵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중앙정부가 내야 될 기초연금이라든지 보육료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한테 떠넘겼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세로 걷는 것 중에 그 돈들을 지방에 피해를 보고 심각한 상황이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지 성남 같은 데가 잘 산다고 그러는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세입이 필수 경비를 넘어서는 자치단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다른 도시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정부가 가서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두 끼를 정부가 하고 있는 급식소 가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성남 같은 데는 겨우 세 끼를 먹고 있어요. 자기 돈으로. 그런데 성남에 수원에 용인에서 너희들 하루에 세 끼를 먹고 있으니까 한 끼 값 내놔서 다른 데 좀 도와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한 끼 또 정부에 손 벌리고 정부 급식소 가서 밥 얻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옳지 않죠. 잘 사는 도시가 아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라이브로 보내주신 질문인데 트위터 사용하면서 기억에 남는 특친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트위터 친구들이 낸 저를 태그를 붙이거나 이래서 쓴 글 다 읽어보거든요. 답도 가끔 답니다. 전에는 다 달았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져 다 달지 못하는데 제가 보장하는데요. 여러분들 제 이재명, 재명 리라고 그랬죠. 여기 트위터 아이디를 붙여서 보면 제가 그걸 다 검색합니다. 반드시 검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의견이니까요. 물론 욕하는 사람들은 차단합니다. 가차없이 차단해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의견. 그러면 제가 직접 다 관리합니다. 트위터에 그런 쓰는 글은 제가 100% 답니다. 주로 아마 보시면 알 텐데 새벽 1시, 심하게는 새벽 3시 이럴 때 다는 경우가 많은데 밤늦은 시간에 물론 낮에도 가끔씩 해요. 오늘 제가 트위터 한국 트위터 코리아죠. 여기 한국 기사 오는 길에도 트위터도 쓰고 페이스북 글 쓰다가 지금 내렸는데 제가 다 직접 쓰는 겁니다. 잠은 언제 자냐고요?
밤에 잡니다. 밤에. 한 대여섯 시간 자면 되거든요. 차 타고 다닐 때도 좀 자고 뭐 쪽잠 좀 자면 되니까요. 방송 자주 켜달라고요? 저도 오늘 해보니까 재밌네요. 자주 해야 되겠어요. 자벌대협에 관광 비즈니스 호텔을 만든다는데 그 무슨 얘기냐? 이거 올라왔네요. 레지던스 호텔을 짓습니다. 한 600실 규모고요. 거기 성남이 의료 관광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좀 장기 투숙할 수 있게 저희가 땅을 빌려주고 레지던스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책 안 보냐고요? 책도 봅니다. 그 질문 계속 나왔는데 다 만회주셔가지고. 그래요? 요즘 읽고 있는 책. 요즘 읽고 있는 책,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안 읽으시는 거? 안 읽. 주로 이제 뭐 어떤 경제 자료 이런 것들 봅니다. 논문이나. 왜냐하면 이제 나라 살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요. 왜 뒤에 새가 그려져 있냐? 이거 트위터 상징새입니다. 이거 트위터 한국 지사예요. 트위터 새 이름은 레리입니다. 안 뭐라고요? 레리. 레리랍니다. 트위터 이 새 이름이 레리랍니다. 레리. 그렇죠. 자, 또 질문 올라온 거 한번 볼까요? 좀 생각할게요. 신해철 거리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 누구 물어봤네요. 영고라는 분. 지금 예산 확정해가지고 아마 설계 중일 거예요. 설계 중일 거고 시공 언제 합니까? 우리 참모하러 와 있는데 올해 착공하나요? 네. 올해 착공한답니다. 그래서 골목 정비 좀 하고 거기를 신해철 거리로 좀 특성화해서 동네 상인들도 좀 먹고 살고 그다음에 뭐 관심 있는 분들 관광도 좀 하고 기록도 좀 남기고 그러려고. 성남시의 지역격차 해소 방법. 어려운 질문들 너무 많이 했어요. 정치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함께 살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좀 약한 데를 부양하고 좀 너무 센 데는 좀 누르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체로 손잡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낙후한 데가 있으면 뭐 세금 좀 투자하고 너무 힘세가지고 마음대로 하려는 데는 좀 억눌러주고요. 그래서 서로 잘 살게 하는 거다. 균형 발전이 중요하죠. 그럼 뭐 수도권,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수도권만 이렇게 팽창하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간 균형 성장,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거 하려면 지방자치도 매우 중요해요. 지방자치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지방자치 성남시가 너무 뭐 복지도 많이 하고 잘 사는데 너 하지 마라. 이래서 막 소송도 하고 막 괴롭히고 하는데요.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다른 도시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무슨 뭐 세금을 더 걷은 것도 아니고요. 정부의 뭐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빚을 낸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 아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들이 잘하기 경쟁을 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을 써서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일부러 어려운 말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말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그냥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을 쓰죠. 이게 너무 직설적이라서 걱정된다 이런 분도 계시긴 해요. 직설적으로 하게 되면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명확하게 대중이 쓰는 언어로 대중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죠. 자꾸 혹시 비난받을까봐 책임져야 되니까 자꾸 우회해가지고 살짝 돌려서 말하고 100% 안 되는 건데 막 민원인들 쳐들어와서 이거 해주세요. 막 그러면 데모하고 그러면 예 같이 검토해 봅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이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죠. 불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하니까 같이 검토해 봅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맨날 검토한다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합시다. 이런 건 100%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말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합시다. 이런 거는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치인이 하는 말하고 대중이 받아들이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건 알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사기죠. 맞습니다. 죄진 사람들은 직설을 못하는 거 맞습니다. 변희재한테 돈 받았냐고요? 아직 못 받았어요. 항소해가지고 재판 중이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정미용 씨한테는 이자까지 다 받았어요. 변희재 씨는 400만 원인가 재판에서 이겼는데 항소하는 바람에 이제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변호사비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고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고. 요새 이런 질문에서 죽겠어요. 언제고 가능한 상황이 되면 해야지요. 근데 가능한 상황이 되면. 근데 과연 가능한 상황이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 별로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머리를 잡으면 몸통을 움직이기가 쉽죠. 그런데 머리가 될 수 없다고 포기할까요? 그래서 저는 꼬리를 잡기로 했어요. 꼬리는 아무나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꼬리를 잡아서도 몸통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제목이 그거예요.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성남이라고 하는 꼬리를 제가 잡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물론 이제 나중에 머리 역할을 직접 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진짜 오면 피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이제 권한, 수단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세상,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위에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그래서 개인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고 그 사회도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과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돼서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는 그 사회가 발전하거든요. 그런 사회 만드는 게 꿈인데 그런 사회 만드는데 더 나은 수단이 있으면 제가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해달라고 하는데 전 노래 못합니다. 제가 노래 중에 18번이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이라고요. 이게 아마 트위터 쓰시는 분들은 할머니나 아버님들이 주로 듣거나 뭐 노래 부르던 거라서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졸업하고 동마고무라고 하는 고무공장에 소년공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는 철야를 많이 했거든요. 10시 이후에 일하는 걸 철야라고 해요. 라면 한 개 주고 저녁 야근 시키고 철야 시키고 그랬는데 철야가 2시에 끝나면 이제 4시까지 통금이에요.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공장 동료들하고 이제 공장에서 기다리면서 노래를 배웠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게 밤에 떠난 여인이에요. 하남석이. 하얀 손을 흔들며 입가에는 예쁜 미소 짓지만 제가 관중이 없는데 잘 노래 안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노래. 근데 좀 이상하죠? 예. 노래는 됐고. 자, 또 많이 들어오네요. 자, 와이파이 버스에 있는데 다른 데도 설치할 거냐? 우리가 성남 전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요새 통신비 부담이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 또 성남 지나가시는 분들 통신비 아끼라고 버스뿐만이 아니고 그 다중들이 모이는데 예를 들면 뭐 역, 그다음에 사람 많이 모이는데 도로 이런데 전부 다 와이파이를 깔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터 용량 부족하신 분들은 성남시로 와서 트위터를 하든지 데이터를 쓰도록 하십시오. 이 얘기도 있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안 된다고 하는데 직접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있었죠. 저는 이제 그 논쟁의 주안점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 가능하냐? 세금 안 걷고 지금 현재 상태로 지출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는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인데 그런 뜻 말고 진짜는 이 제가 보니까 공공 영역에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성남시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전임시장은 빚을 7,285억 졌는데 저는 4,572억을 3년 6개월 만에 갚았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갚냐?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줄이고 부당하게 세금 탈세하는 사람들 거 막 부산까지 쫓아가서 밟고 가택 수색하고 출국 금지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철저히 걷으니까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1,300억씩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4,500억 갖고 모라토리움 졸업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14년, 15년부터는 복지를 대대적으로 늘렸는데 그야말로 증세 없는 복지를 한 거잖아요. 저는 대한민국도 연간 예산이 386조 원이나 되는데 한 5%만 아껴도 20조 아닙니까? 5%, 6%만 아껴도. 그리고 대기업들한테 막 깎아주는 세금, 아니 자영업하는 사람은 세금을 37%까지 내는데
아니 왜 무슨 대기업 재벌들은 15%밖에 안 냅니까?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깎아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정상적으로 걷어도 한 15조 정도는 걷습니다. 연간. 그러면 한 35조 정도 생기잖아요. 그럼 증세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감세 처리하고. 그 세금 안 건들고도 기존에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죠? 아니 무슨 잠수함을 만드는데 물에 안 가라는 거예요. 잠수함이 물에 가는데 잠수함 노릇하죠. 방탄복을 만들었는데 AK 소총으로 쏴보니까 다 뻥뻥 뚫려요. 헬기 공격 헬기를 만들었는데 이 공중에 헬기가 38분밖에 못 돼 있어가지고 공격이 안 돼요. 이런 거 만드느라고 예산 낭비한 거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 부정부패, 방위비리, 또 뭐 자원외교, 4대강 이런 거 하느라고 썼던 엄청난 돈 그것만 안 써도 웬만한 복지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살림만 정상적으로 해도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주빌리 대전 서울시하고 뭐 10억 대전인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도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네요. 내일 성남 FC하고 FC 서울 프로축구팀하고 첫 리그 경기가 열립니다. 성남 탄천 운동장에서 열리는데요. 제가 좀 재밌으라고 10억 걸고 한 판 뜨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억. 10억 대전 이렇게 붙였죠. 빌리언 대전 이렇게 붙였는데 근데 실제 10억을 내는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빚을 못 갚고 도망다닌 사람들이 있는데 10년 이상 되면 전혀 능력도 없고 10년 이상 되니까 이걸 채권자들이 서로 사고 팔아요. 이 사람한테 받을 돈 있는데 300만 원 원금이다. 그러면 3만 원에 팝니다. 그래서 뭐 채무자들 막 괴롭혀가지고 돈을 받아보죠.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또 팔아요. 이렇게 해서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오랫동안 못 갚고 취직도 못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채권만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1% 미만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100만 원을 주면 1억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만 있으면 10억 원어치를 사서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1000만 원의 빚을 10억의 빚을 지는 사람들이 빚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나라에 세금도 내고 취업을 안 하면 예를 들면 정부에서 뭐 생계보조비 이런 거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줘도 되고. 그래서 이걸 정부가 사실 해야 되는데 정부가 못하니까 우리가 모금으로 이걸 사서 없애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성남FC가 이 사업을 하는 주빌리 은행을 후원하고 있어요. 주빌리 은행. 뭐 한번 기회 되시면 인터넷 한번 뒤져보십시오. 제가 그 은행장이고요. 성남FC가 주빌리 은행을 홍보하는 홍보대사예요. 성남 축구단 가슴에는 주빌리 뱅크라고 하는 홍보 로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지면 성남FC에서 관중 수입 중에 1000만 원을 내가지고 10억을 장기 연체 채권을 사서 없애주고 이제 우리가 이기면 그럼 그만인데 우리 민간 단체들에서 그 취지가 좋다. 이래서 내일은 약 1,500만 원 정도가 이미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은 성남FC가 이기면 기념으로 자기들이 10억 채권 사서 없애주고 거기다 더하기로 성남FC가 한 골 넣을 때마다 1억씩 사주겠다. 이런 게임을 지금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총 1,500만 원이 모였는데 내일까지 아마 더 올 것 같아요. 더 들어오면 성남FC가 내일 서울FC 골문에다 한 골 넣을 때마다 지금 빚 못 갚고 도망 다니시는 분들 빚이 1억씩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이긴다. 그러면 후원사에서 10억 원어치 사서 없애줄 거고요. 우리가 지면 관중 수입에서 1,000만 원 정도 내가지고 한 10억 원어치 사서 없애줄 거예요. 내일 성남FC 경기 많이 관람와 주십시오. 11골 넣으라고요? 알겠습니다. 11골 넣으면 1,100만 원이고 11억 원어치를 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선수들한테 제가 어제 부탁해놨어요. 제가 어제 소고기 사줬거든요. 꼭 이기자 이렇게 사주고 그랬는데 내일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를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재밌게 해야죠. 저는 지금 되게 행복해요. 보통은 이재명 시장이 막 괴롭히고 이러니까 엄청 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되게 즐겁거든요. 뭐가 즐겁냐? 이건 기회예요. 그냥 평이하고 잘 되고 있는 일 제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뭔가 세상에 변화를 주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제가 좀 성취감을 느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판검사 그 발령 안 받고 제가 변호사 했어요. 변호사 훨씬 더 재밌으니까. 검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판사는 맨날 재판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인권 변호사죠. 인권 변호사 일도 이제 어느 정도 뭐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 사회가 좀 발전하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시민운동을 했고요. 예를 들어 정부나 지방정부가 잘못하면 이제 혼내는 거 주로 했죠. 막 데모하고 그런 거 했는데, 이제 정치가 또 바뀌지니까 제가 직접 이제 정치 일선에 나섰죠. 근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일들을 공무원과 예산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성남시 예산이 무려 2조 4천억입니다. 공무원은 뭐 직간접으로 한 5천 명 가까이 되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바람직한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즐겁습니다. 네, 뭐 또 우리 주최 측에서 뭐 부탁이 있나 본데? 트위터에 올라온 답변들도 좀 봐달라는. 트위터에 올라온 질문 지금 계속 있나 봐요? 네, 계속 있는데. 국회의원도 할 건가요? 일단 현재는 시장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운영의 감시 역할 또는 입법 역할을 하는데 300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의 행정을 직접 다 제가 최종 책임을 집니다.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계속 시장 역할을 할 생각이고요. 저분 이제 국회의원 이런 것보다는 행정이 좀 더 제 손에 맞는 것 같아요. 필리핀, 미국 보면 막말 정치인 시대 같다. 이거 제가 혹시 어디다가 뭐 욕했다 그거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뭐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좀 있었어요. 이해 좀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막말 시대라고 할 게 아니고요. 미국의 샌더스 현상이나 뭐 필리핀의 대통령 또는 영국의 무슨 노동당 당 수선거 또는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한 명인데 기초단체장 그것도 왜 대선 후보 물망에 오르는가? 저는 이게 막말을 해서가 아니고요. 대중들이 국민들이 쉽게 말하면요. 정치로부터 너무 격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대중의 언어로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말을 해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소외감을 느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꼭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말을 대중의 언어로, 대중이 쉽게 공감하는 언어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거기 호응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에서 저보고 막말한다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비난도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저보고 사이다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시원하다고. 할 말을 직접 직설적으로 하니까 피하지 않는다. 너무 우회하거나 아니 포장하거나 결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들이 안 된다는 말을 적극 검토할게요. 검토했다 안 된다면 그만이니까. 이건 사기잖아요. 네, 그래서 대중들이 피로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치가 대중으로부터 너무 이게 유리되고 있었는데 이제 특정한 정치인들이 기존의 언론들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저하고 직접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SNS를 통해서 정보가 유통되기 시작한 거예요. 직접 제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언론들이 막 왜곡하면 제가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제가 해명을 하거든요. 그럼 언론이 잘못했다고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저에 대해서는 왜곡 보도를 잘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방어 수단이 생긴 거잖아요. 대중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그런 기성의 정치인, 엘리트 중심의 기득권 중심의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정치로부터 대중의 정치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언어를 대중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대중들의 공감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극단적인 형태가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좀 좋은 쪽이 어떤 거냐면 누굽니까? 샌더슨 같은 사람이죠. 버니 샌더슨은 대중이 원하는 말들을 대중의 언어로 대중이 필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경쟁 상대를 만났던 거죠.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래서 정치도 좀 너무 우회적이고 이렇게 좀 각색하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 국민의 언어로 국민이 원하는 말을 국민과 직접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써주셨네요. 대한민국의 버니 샌더스 이재명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버니 샌더스가 미국의 이재명입니다. 또 있네요.
판교 사는데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 판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집값이 올라서 좋다는 뜻인지 떨어져야 된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시가 살기 좋고 복지가 좋고 인프라가 좋고 교육하기 좋고 이러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제가 집값을 올리는데도 1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농담을 드렸죠. 집값이 떨어질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도시가 망가지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근데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또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성남시는 이미 더 이상 집을 질 공간이 없어요. 결국 있는 주택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환경이 좋아져서 이사 오는 사람, 즉 수요가 많으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점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정책을 잘하는 게 제 의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농담 드리는 거죠.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오세요. 수신동에 집 샀다는 분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집값 진짜 오를 겁니다. 첫사랑 얘기를 하라고요? 이거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 저희 집사람이 제 첫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집사람 안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안 보고 있네, 보니까. 네. 죽인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막, 어릴 때, 한번 관심 가졌던 학생이 있는데, 뭐, 제가 그 체해 가지고요, 그 학교 앞에 8차선 대로를 막고 막 뒹굴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제 안에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트 날리는 법이 어떤 요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니에요. 여기서 못 날리고. 여기서는 받는 쪽만 되고요. 제가 하트를 날리는 건 안 이렇게 된대요. 손가락 하트를 날리실 수 있어요. 아, 요렇게. 요렇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네. 가능하면 저는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화내봤자 뭐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어떤 나쁜 상황이 와도 별로 그렇게 좌절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너무 험하게 인생을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쁜 상황이라고 보통 평가되는 속에도요 기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위기에는 나쁜 측면, 불리한 측면이 좀 많은 것뿐이지 좋은 측면,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요. 유리한 요소를 좀 키우면 그게 기회로 바뀌어요. 저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저 안에 무슨 우리한테 기회연이 있나. 예를 들면 정부가 막 성남시 막 괴롭혀도요.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정치적 비중을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종편이니 뭐 이런데 뭐 보수 제도 언론들이 막 공격하잖아요. 허위사실로. 그럼 요걸 기회로 내가 어떻게 인지도를 올리고 어떻게 반격을 해서 우리 편을 더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종편이니 뭐 이래서 부당한 공격을 하면 보통 화가 나는데 저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기뻐요. 찬스다. 우리 반격할 기회가 왔구나. 뭐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싸움을 하더라도 상대가 역량 이상으로 깊이 들어오면 반격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행복이 얼마 전에 TV에 나왔죠. 좋게 나온 것도 있는데 얼마 전에 초등학생 깨물었다고 나온 것도 있어요. 이재명이가 개도 제대로 못 끌어가지고 이재명이 키우는 개가 초등학생을 물었다. 사실 문 건 아니었고 초등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귀엽다고 그러니까 얘도 좋다고 막 끌어안다가 얼굴이 좀 긁혔어요. 근데 뭐 상처 큰 것도 아니고 뭐 치료받고 말았는데 그 치료하고 난 다음에 제 방에 와서 인증샷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갔죠. 근데 이거를 세상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루 종일 24시간 보도한 종편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이가 엄청 유명해졌는데 최근에는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신문에 나면 텔레비에 나면 저는 반격할 수 있는 찬스로 덕분에 제가 인지도가 엄청 올라갔지 않습니까? 전 즐거워요. 자, 10억 내기는 아까 말씀 한번 드렸고 건강관리법 알려주세요. 제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머리를 굴릴 시간은 되게 많은데 제가 잔머리는 엄청 많이 굴리거든요. 이게 뇌 운동은 잘 되는데 이 몸을 움직일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적당한 거리라서 시청까지 걸어가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근데 그 시간도 잘 안 나네요. 뭐 조찬 모임도 해야 되고 뭐 전날 늦게 가서 피기 힘들기도 하고. 아이랑 트윗 줄이고 운동을 하래. 안 됩니다. 그 일리가 있네요. 우리 트위터 코리아는 안 된다, 야. 트위터 계속 하래요. 운동하지 말고. 제발 우리 국은 한글을 이용해 주세요. 저 한글 잘 쓰는데요. 태극권 해보라는 사람도 있고. 출근 걸어다니면서 트위터 하면 돼요. 맞아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손가락은 튼튼하겠다고 하시는데 손가락이 쥐나고 있습니다. 쥐가 나고 있어요. 저 말고 한 얘기였군요. 신혼부부 주거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맞습니다. 이게 신혼부부뿐만 아니라요. 이제 청년들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긴 해야 됩니다. 저는 임대주택을 좀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분양주택이 아니고 공공영역에서 임대 아파트를 좀 많이 지어서 청년, 신혼부부, 사회 초년병들한테 좀 분양을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정책이 주로 청년, 신혼부부는 잘 못 받게 돼 있어요. 주로 기성세대들, 뭐 애 많은 집, 뭐 몇 년 이상 집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어서 기성세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 세대 중심으로 좀 정책적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웃을 때 눈 안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제 약점 지금 찔러주셨는데 못 살겠어요. 웃으면 눈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이거? 전부 크크크 다 올라서요. 이런 참 죽겠네. 이게 뭐예요 이게? 에? 안경 벗은 거 궁금해요? 안경 벗으면 더 작아 보일 텐데. 심각하죠? 제가 눈 작은 거를 사실 안경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정말 블루룸 전망장이죠. 맞습니다. 이거 블루룸 직원 같은데? 저기 지디네 기자분이신데. 그래? 또 한번 볼까요? 눈 커졌어요? 제가 일부러 눈 크게 뜨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해도 안 되죠? 죽겠네. 네. 지방재정 계약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 안정지 지사님 등 야당 단체들과 공조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마 박원순 시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이신데요. 곧 입장 표명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칼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다스베이더의 광선검 정도까지 됐냐? 이거 제가 커터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신 거죠? 제가 요새는 부엌칼 정도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전에는 카타칼이라서 너무 빨리 이렇게 하느라고 경박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 칼 길이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과도 정도? 그쯤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언젠가는 광선검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스베이더도 한번 빼고. 지금은 여전히 뭐 카타칼을 좀 넘어서는 과도 정도 되는 정도라 좀 아쉽긴 해요. 여러분들이 리트윗 많이 해주고 이렇게 뭐 인용 많이 해주고 이러면 제 칼이 점점 길어지겠죠. I'm your father 이 뭐예요? 이거 해달라고 왜 해야 되는데? 이게 다스베이더. 그렇군요. 자, 이게 뭐 성남시 주민입니다. 문화 강좌 잘 봤습니다. 행복 아카데미 얘기하는 거죠. 성남시가 전국 최강의 시민 교양 프로그램을 한 달에 2번씩 합니다. 시청에 사니까요. 뭐 성남 시민 아니어도 다 무료입니다. 오시면 정말 좋은 강연 들을 수 있어요. 성남 행복 아카데미. 지적 수준을 높이는 데 엄청 도움됩니다. 저도 가서 가끔 듣습니다. 주위에서 시장님이 차기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읽으면 안 되는 걸 읽어버렸네. 심란하고요. 시장으로 오래오래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좀 이상하고 제가 뭐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런 걱정 하셔도 됩니다. 보스턴에서 만난 분 나왔어요? 맞습니다. S천이라고 되어 있네. 네.
심원천. 아, 맞아요. 네, 이분 기억납니다. 반갑습니다. 정기. 세월호 참사를 정치권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국민은 세월호 참사를 조사를 어떻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뭐 보시겠지만 세월호 리본 달고 다니죠. 성남시 마크를 떼고 성남시청에 오시면 태극기 개양대예요. 리본기가 개양돼 있습니다. 시청, 구청, 도서관 뭐 이런 공공건물 다. 그리고 시청 마당에 보면 세월호 모형, 침몰한 세월호 모형에다가 희생자 숫자만큼의 노란 깃발이 꽂혀 있어요. 시청 마당에. 시청 벽면에도 뭐 가로 세로 수십 메타짜리 엄청난 규모의 리본기가 달려 있죠. 왜 그러냐? 성남시도 물론 한 5명 정도가 희생되기도 했습니다만 국가의 제1 의무는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세금 내고 권력 부여하고 국가의 법 질서에 복종하죠.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근데 국가가 생명과 안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서 제일 유념해야 될 영역이 바로 전쟁, 질병, 재난, 재해예요. 이거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월호는 명백히 국가가 이걸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진짜 중요하고요.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다음에 이런 사건이 다시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요새 옥시 참사 사건 있죠. 저는 옥시 세월호라고 부르는데 그 옥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초기에 엄정하게 대응해서 이런 희생을 막았더라면 그리고 엄정하게 처벌했더라면 세월호 참사 안 생겼을 겁니다. 근데 옥시 그 기업들이 돈벌이 하는데 국민들이 희생된 거잖아요. 정부에서 슬쩍 모른 척하고 적당히 봐주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뭐 병 걸려서 어떻게 하든 말든 막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돈을 벌려는 욕심쟁이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세월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돈 벌려다가 과적하고 엉터리로 막 증축하고 싸구려 설령지난 싸구려 뭐 고물배 갖다 쓰다가 사고 난 거라고 일단은 보이죠. 물론 거기 음모론도 좀 있긴 합니다만 구조도 예를 들면 뭐 해군이고 UDT고 막 뭐 미군이고 막 무조건 투입해가지고 구조했어야 되는데 무슨 언딘인지 뭔지 구조 계약하겠다고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서 구조를 막았잖아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을 꼭 지키고 싶으면 반드시 이건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책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죠. 저는 이게 나라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본에 관한 거다. 그냥 사고가 아니다. 누가 저 교통사고 얘기하던데 교통사고는 이거하고 정말 달라요. 이거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생긴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현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프로필 사진보다 왕창 잘생겼다. 프로필 사진 안 바꾸냐? 제가 이게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트위터고 어디고 간에 웃는 사진으로 바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제가 이 리본을 단 그 표정의 사진으로 바꾼 게 2년 전 선거 직전에 세월호 사건 때였거든요. 차마 웃는 사진을 나를 상징하는 걸로 낼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그걸 메인 사진, 프로필 사진으로 쓰죠. 뭐 웃는 사진 하면 정치적으로 뭐 좀 도움이 된대요. 그렇죠. 인상 쓰고 있는 거. 근데 차마 못 바꾸겠어요. 2년 지났고. 그래서 언제 바꿀래 그러면 영영 뭐 죽을 때까지 달고 있을래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자식을 바닷속에 묻고 시신도 못 찾은 그 사람들. 그리고 저도 정부의 일부잖아요. 정치인이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차마 못하겠어요. 근데 뭐 좀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다 벌써 1시간 뭐 어디 빨리 가. 이 시간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조끼자로 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핀란드는 보편 기본소득을 시험 도입한다는데 뭐 대한민국은 어떠냐? 유럽은 이미 얘기 꼭 한번 하고 싶네요.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들이 많으니까
원래 복지라고 하는 거는요, 자본주의 체제가 경쟁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방치해버리면 그 경쟁에 참여할 사람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뭐 병이 나거나 뭐 등등의 이유로 이 사람들한테 복지 시책을 부여해가지고 이 경쟁 체제로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보완 체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면 일정한 소득을 어렵지 않은 사람들 주는 게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훨씬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유럽에서 나온 게 주로 연령별로 청년들에게 뭐 청년수당, 뭐 학생들 학생수당 이런 식으로 주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들한테 노인수당을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초연금 주는 이유가. 근데 청년들은 왜 안 주냐? 청년들은 옛날 같으면 기회가 많으니까 잠재적인 뭐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말로 고생을 사서도 해도 되고 아픈 게 청춘이다 이런 얘기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청년들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기성세대보다도 가능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청년세대가요 저기 취약계층이 되어버렸어요. 유사일에 전쟁 시기에도 언제나 기성세대는 신규세대보다도 신규세대가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신규세대도 아무리 현상이 어렵지만 미래는 내가 아버지 세대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꿈과 희망이 있었죠. 그 사회는 활력이 있었고.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냐? 기성세대도 다음 자녀 세대들이 나보다 더 나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세대보다 내가 더 나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긴 결론이 뭐냐? 애 낳지 말자예요.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청년 계층이 내가 볼 때는 청년 세대가 취약 계층으로 전락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바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거기를 지원하는 거다. 지원하는 방식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나라도 못 만드는 일자리를 성남시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손 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사 먹게, 책이라도 살게 좀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거 못하게 하려고 난리네요. 그러나 기본소득은 계속 세계적인 추세로 확대돼 갈 겁니다. 대한민국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곧 올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돼버려서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어떡하나요? 정리해야죠? 네. 아까 2분 정도 늦었으니까 딱 적당한 겁니다. 지금 59분이죠? 엄지척 맞아요? 반갑습니다. 이런 된장 나왔어요. 시간이 벌써. 나 지금 방금 보기 시작했는데 어떡합니까?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요. 다시 보기 된답니다. 대답 못한 거 나중에 댓글 달아주세요. 저 이러다 죽습니다. 예, 너무 많이 와서요. 여하튼 우리 한국 또는 뭐 해외도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전 세계에서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이용자 여러분들을 오늘 이 페리스코프죠. 페리스코프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얼굴 보니까 여러분도 재밌죠? 답이 아직 없네요. 자주 맞아요. 재밌어요. 하여튼 직접 이렇게 동영상으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니까 약간 일방성이 있긴 합니다만 재밌고 유용한 것 같아요. 여기 이용자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용자도 1대1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되더라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요 제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생물로서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성남시청으로 진짜 오세요. 시장실에. 저희가 다 개방해놨어요. 트위터 보신 분도 가끔씩 보셨겠지만 실제로 제가 아예 개방을 해놔서요. 뭐 근무할 때도 안 할 때도 아예 열어놓습니다. 시장실을. 그래서 제가 없을 때는 제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어도 되고요. 있을 때는 제가 인증샷은 다 해드립니다. 근데 면담이나 긴 시간 토론은 좀 어려워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꼭 오시고요. 여러분 좋은 기회에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트위터 코리아 본사에 와서 해봤는데 제가 이걸 다 배웠으니까요. 근데 가끔 사무실에 앉아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거 한다니까 트위터에 돈 주고 광고하는 거냐는 분들이 있던데 지금도 한 분 계시네. 트위터 코리아에서요. 제가 트위터 많이 한다고
트위치를 많이 한다고. 저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용 부담 없이 성남 정보도 하고 제가 또 여러분 트위터 친구들도 만나는 그런 시간 가졌네요. 감사합니다. 지방 순시는 아니고 지방 강연을 다녀달라 그 말이죠. 그것도 할 거예요. 예, 얼마 전에는 청주 한번 갔다 왔고요. 이제 또 여러분들 요청이 있는데 한 3, 40군데 지금 신청이 와 있다는데 제가 강연 갈 때도 공지하고 갈 테니까 우리 트위터 친구분들도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트위터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것도 생방송으로.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는 표현도 있네요. 네, 저도 처음 해보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가끔씩 시장실에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연습으로 트위터 한국 지사에서 해보는 건데 여기 효과가 있다 싶으면 저희가 정례적으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트위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이 한국의 특수 상황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트위터가 저를 살려주고 있어요. 우리 트위터의 친구분들이 저도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월호 리본 다신 계정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우리 민주 아이디 가지시면 잘생겼다 공무원. 감사합니다. 주제는 특별히 없고요.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방송을 키셨냐 이런 분이 계신데요.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이걸 써보는 중입니다. 네, 이거 여기서 들어온 것도 있나요? 네네. 여기 밑에서부터. 네. 여기 이제 질문 나오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저보고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포퓰리스트의 복지 정책과 이재명의 복지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런 게 있는데 보통은 복지 그러면 이제 시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정책을 하는 재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국민이 낸 세금은 국가 안보라든지 마이크가 네 하여튼 좀 더 잘 들리도록 해보는데요. 네, 좀 크게 말해달라고 그러는데 좀 크게 말해도 소용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잘 들린다. 잘 들려요? 네네네. 너무 분위기가 쳐져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청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력도 관리하고 인간관계도 좋게 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런 노력 매우 중요하죠. 기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쟁해야 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환경을 좀 좋게 고치는 일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제시된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또는 제한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도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사회로 전환되고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 개인 스스로에게 쏟는 노력을 좀 덜 쏟고도 일정한 기회와 성취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즉 공공에 관한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좀 달랐는데 역시 젊은 세대들의 투표율이 보통 낮으면 정책을 할 때 정치인들은 투표 많이 안 하는 사람들 깊이 배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공공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을 많이 바꿔야 되니까요. 그러면 정치나 이 사회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쓰게 될 겁니다.
이런 뭐 긴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거 있네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저한테 어떤 분들이 이런 지적해요. 이재명의 제일 문제는 뭐냐? 라고 누가 이제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SNS 너무 많이 한답니다. 어디나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비난으로 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애정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이거든요. 이 정치인들의 제일 큰 덕목은 주권자들, 그냥 선출해준 국민들, 주민들과 소통, 미국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주권이 존중돼야 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가 운영되는 것. 국민이 맡긴 예산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또는 성남 시민에게 혜택이 될까? 내가 하는 결정이 어떻게 하면 성남시에 더 큰 도움이 될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죠. 돈이나 예산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의 기회에 여러 가지 효과를 낳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청년배당인데요. 청년배당을 그냥 현금만 줘버리면 이 학생들이 또는 청년들이 부산 가서 해운대 가서 뭐 떡 사 먹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성남시 안에서 돈을 쓰도록 성남시 안에서만 쓰는 지역화폐,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주고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무슨 도박장 이런 데서 못 쓰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의 재래시장이라든지 영세 상인들한테 그 돈을 쓰니까 지역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청년배당으로 지급되는 돈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율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할까 주로 그런 고민을 합니다. 또 너무 많았어 이거. 남들이 봤을 때 뭐 성공한 사람 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으로서 지금 아주 힘든 20대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유나라는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그 말이 맞습니다. 청년들이 실제 너무 어렵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둘 있는데 그 두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 들어가고 참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면 뭘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옆에 분이 자꾸 뭘 좀 만지려고 그러네요. 소리가 좀 작다는 소리가 아, 그래요? 있어가지고 소리를 좀 키우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아이고, 잘 들리나요? 어떠세요? 잘 들리십니까? 아, 잘 안 들린다고요? 이거를 막아서 그런가? 네. 질서 유지 이런데 필수 비용으로 최선을 쓴 다음에 예산을 최대한 낮춰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시혜나 공짜가 아니고 국민의 권리이고 헌법이 정한 헌법 34조 2항에 써져 있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저를 보고 복지를 확대한다고 해서 포퓰리스트라고 한다면 그거 칭찬해야 될 일이죠. 원래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게 대리인을 뽑아서 행정을 맡기는 정치에서 대중들의 의사를 충실하게 따르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원래 나쁜 뜻이 아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포퓰리즘 그러면 뭔가 나쁜 짓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개인적 정치 이익을 챙긴다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그런 의미라면 누군가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성남시 정책 또는 이재명의 정책 중에서 해서는 안 될 정책으로 이재명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일을 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개만 들어봐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국민이 필요로 한 일을 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나쁜 의미의 포퓰리스트라고 한다면 잘못된 지적이고 좋은 뜻으로라면 포퓰리스트, 아주 충실한 포퓰리스트가 맞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엄청 많이 들어가서 빨리 지나가네요. 저뭐 포퓰리스트, 연쇄 포퓰리스트라고. 맞습니다. 제가 포퓰리스트라고 지적당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좀 포퓰리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포퓰리즘 말이죠. 가짜 포퓰리즘 말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이 원하는 것들, 꼭 필요한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게 의무니까 국민이 원하는 거 잘한다는 뜻에서 포퓰리스트라면 제가 계속 포퓰리스트의 길을 가야죠.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어디 한번 볼까요? 이게 몇 번인지 안 나오네요. 네, 번호 나오지. 여기 계산 보시면 아, 네. 네, 그 다음에 여러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성남 최고의 맛집은 어디인가요? 성남에는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있을 거 다 있는데 그 중에 성남만 독특한 게 남한산성 닭죽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주 특이한 음식인데 남한산성이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으로 오시면 그 세계 문화유산 아래에서 직접 만든 닭죽을 드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값도 싸고요. 특히 젊은 분들 좋을 수 있습니다. 방에서 드실 수 있거든요. 따로따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맛있고 쌉니다. 또 성남에 여행으로 간다면 가볼 만한 곳이 어딜까요? 뭐 성남은 존재 자체가 관광지입니다. 그 중에 성남 시장실이 최고의 관광지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성남시는 시장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인증샷 하셔도 되고요. 잠깐 놀러 가셔도 됩니다. 뭐 제가 뭐 회의를 하거나 결제를 할 때도 제한 없이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최고의 관광지. 뭐 실제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트위터 이런 데서 보고 진짜인가? 이렇게 확인하러 많이 오시는데 한번 오세요. 여기 보니까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분 계신데요. 앞으로 성남시 집값 더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오십시오. 지금 좀 비싸긴 해요. 뭐 관광지 굳이 또 하면 성남 시내가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분당 판교에 무슨 뭐 백현 거리라든지 또 율동공원 또 탄천 이런 데가 워낙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뭐 그러다 시간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 관내와 겹쳐 있는 남한산성 가시면 데이트 코스로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 더울 때는요, 남한산성 올라가시면 상당히 기온이 낮습니다. 지금 모기가 잘 없을 정도니까요. 한번 꼭 와보십시오. 이거 보니 문재인 깔려면 딴 데 가서 까세요. 이런 것도 있네요. 정말 짱이네요. 진짜 그래요. 여기는 뭐 우리 좋은 얘기 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데서 갈등 일으키고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요. 뭐 까고 싶은 사람 까셔도 되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프로젝트나 업무를 시작할 때 제일 우선하는 것이 뭐냐? 저는 교과세대로 하려고 해요. 교과서. 그러니까 정치의 교과서는 헌법이죠. 헌법에 이제